Hello everyone! 지니 톡스의 지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 그리고 본국으로 귀국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세관 신고서를 보시면 Customs Declaration 해서 세관 신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세관 신고서를 보시면 Declaration Card 해서 신고서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세관 신고서는 Only one written declaration per family is required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는 경우에 가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만, only one, 한 사람만 이 카드를 대표로 작성을 하면 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declaration card, 세관 신고서를 보시면 자, 같은 주소, the same address,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할 때 그 여행하는 멤버들, 그 구성원들,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국가는 어디인지 정보를 1명, 2명, 3명, 4명 해서 4명까지는 모두 적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Please print in capital letters 해서 대문자로 기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Declaration Card 양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제가 몇 년 전에 작성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요. 요즘은 양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나라마다 세관 신고서의 양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의 경우에 Part A, 그리고 Part B, Part C, 그리고 Part D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Part A의 경우에는 캐나다 방문자 또는 캐나다인들 모두가 작성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Part B의 경우에는 캐나다를 방문한 Visitors to Canada 방문객들이 작성해야 하는 곳이고 Part C, 자, Residents of Canada 캐나다의 거주자, 캐나다인들이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Part D의 경우에는 방문자나 혹은 살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작성해야 하는 어떤 사인을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A부터 가까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신고서를 작성하다가 소문자로 중간에 쓰는 바람에 실수를 해서 이렇게 correction 테이프를 좀 붙였습니다. 지저분해 보이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t the same address,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여행하는 경우에 4명까지 1명, 2명, 3명, 4명 작성을 해야 하죠. 자, 가까이 좀 더 보시면 last name, family name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surname이라고 하는 성을 먼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first name and initials 해서 자, given name이라고도 하는 주어진 이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ate of birth. 자, 이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조금 잘 보이는데요. 생일의 경우에 YY, MM, D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연도의 뒷자리, 두 자리, 그리고 월이 몇 월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날짜까지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경우에는 South Korea. 그래서 이렇게 써두었는데요. 여권에는 물론 Republic of Korea가 정식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명칭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South Korea라고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주소를 쓰는 공간입니다. 번지수 혹은 대로 이름, street, 길 이름, 또 apartment number 해서 자, 아파트의 번호까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city, town 되어 있는데요. 살고 있는 도시 혹은 마을의 이름을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살고 계신 그 댁의 주소를 영어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행하시기 전에 번역기를 돌려서 반드시 핸드폰으로 따로 저장해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어느 도에 살고 있느냐, 어느 주에 살고 있느냐, 만약에 스펠링이 대부분 부족하겠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살고 있는 도
혹은 주의 첫 번째 스펠링 4개만 작성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country, 나라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역시나 South Korea 혹은 Republic of Korea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postal code 혹은 zip code라고 하죠. 이것은 우편번호를 작성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arriving by, 자, 무엇을 타고 어떤 교통수단으로 캐나다에 입국을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air, 비행기를 타고 왔느냐? rail, 기차를 타고 왔느냐? marine, 배를 타고 왔느냐? 또는 highway, 고속도로를 통해서 왔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경우에 이 air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자, airline flight number 해서 비행기 편명을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purpose of trip, 자,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study, 공부, personal, 개인적인 용무, 그리고 business, 사업차 왔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단순한 여행이나 관광의 경우에는 personal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칸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너를 보시면 arriving from, 어디를 통하여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US only 하면 미국에서 단지 왔느냐, 또는 other country direct, 다른 나라에서 직접 왔느냐, 또는 other country via US, 미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왔느냐, 경유해서 다른 나라에서 왔느냐 라고 질문하는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바로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에 other country direct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세관 신고서의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왔느냐, 또는 for resale, 재판매를 위한 어떤 상업적인 상품들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육류, 그리고 유제품, 과일, 그리고 채소들, 씨앗들, 견과류들, 그리고 식물이나 동물들, 또 혹은 흙, 또 조류, 그리고 곤충류를 가지고 들어오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캐나다 달러의 기준으로 10,0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화폐를 가지고 들어왔느냐. 또 이 질문이 또 중요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로 붙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들여올 그러한 물품들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자, 농장에 방문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캐나다의 농장을 또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부분들에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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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이 두 가지에는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yes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또는 캐나다의 농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 라고 할 때는 yes라고 표시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Part B입니다. 자, 캐나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작성해야 되는 칸인데요. Duration of st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무를 그 날짜, 날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duration of stay 라고 하면 length of stay 해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duty-free allowances를 자, 면세 허용의 기준을 넘어선 어떤 쇼핑을 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 면세 허용 범위 안에서만 쇼핑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저 같으면 자, 그 금액을 넘어선 쇼핑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no 표시하겠습니다. Part C, 이 부분은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작성하시는 그러한 코너입니다. 역시나 초과한 어떠한 그 쇼핑 목록들이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야겠죠? 자, no 표시하겠습니다. 캐나다를 떠났던 날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가족 구성원 1명, 2명, 그리고 3명, 4명 모두가 기입을 해야 하는데요. YY, 자, 캐나다를 떠났던 연도의 뒷자리 2자리 YY, 그리고 MM, 떠났던 날짜의 월, 그리고 날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art D, 이 부분은 자, 만 16세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성인들이 서명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족들,
4명이 갔을 때는 4명 모두 표기를 해야 하겠죠. 자, 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한 날짜도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작성하는 날짜의 연도 끝자리 2자리, 월, 그리고 일자, 날짜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세관 신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의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린 세관 신고서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occupation 이라고 하는 직업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가족을 대표하여 한 명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작성을 하시는 분의 직업, occupation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데요. 직업에 대한 단어 표현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직업군을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business person, 회사원 또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business person. 주부님들의 경우에는 housewife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 teacher. 제가 주로 직업군의 직업란에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teacher. 학생, student. 자, 한 줄 띄고 제가 retired라는 단어를 적어 두었는데요. 정년 퇴임을 하고 은퇴하신 분들께서는 unemployed, 실업의 상태인 이렇게 쓰지 마시고 retired, 은퇴한 상태인 이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입국신고서나 출국신고서처럼 나라마다 조금씩 양식이 다른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clip. Have a good day.